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조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마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원한 빗줄기를 선사하기도 하네요. 습도가 좀 높아서 불쾌 지수가 좀 높습니다만은 이런 장마철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간 초등학교도 있고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되겠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가량 예상됩니다. 생방송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서 20대 국회 입법부 공백 상태가 41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여야 각 원내대표는 어제 두 차례 회동을 가진 끝에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13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려됐던 재헌절 의장 공백 상태는 그런 사태는 면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16일 오후 개최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기존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작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난민법, 눈치만 보는 여야 지도부, 이런 주제입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486명의 난민 처리 문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은 여야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논평을 쏟아내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신 개별 의원들의 난민법 개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제도 악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 난민 처벌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난민 유입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안과 현실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을 접해보지 못한 탓에 사회적으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가 부족했고 국회에서도 숙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영국 런던에 27년째 거주하는 교민 한 분이 저희 뉴스프리존 이 시간에 저에게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근원, 또 현 사태, 이런 추이, 이런 거를 보내주셔서 방송을 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를 국제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뉴스작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안철수 정치 일선서 물러나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진로를 고심하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은 오랜 기간 정치를 떠나 있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지 6년 만에 정치 전면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안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 일선을 떠나는 의미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의 공백으로 바른민주당 당권 경쟁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뉴스착쇼 이번에는 네 번째 순서입니다. 4분의 1 토막난 국민연금 수익률 이런 주제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 들어 1%대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또 국내 증시 옆걸음 등 대내외 악재의 영향도 있지만은 코드 인사 논란, 또 사령탑 부재, 적폐 시비에 따른 우수인력 이탈 등 자중질환 상황이 수익률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월부터 4월 수익률은 0.89%로 추락했는데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66% 수준입니다. 이는 작년에 거둔 수익률 7.28%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성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전략을 새로 짤 컨트롤 타워가 없는 데다 자금 운용 방향을 정해주고 책임질 사령탑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황이 나빠진 올해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책임자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것은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 무려 8% 이렇게 유지됐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은 1%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컨트롤 타워가 중심을 잡고 이를 운용할 책임자가 빨리 선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두 번째, 한미 훈련 중단에 정부 올해 을지연습 실시도 유예. 다음은 문 대통령 인도와의 관계 미, 중, 일, 러 수준 격상. 네 번째, 친박, 비박 서로 총질. 한국당 없어지는 게 낫다. 네. 다음은 폼페이오 숙소도 모른 채 깜깜이로 평양행. 여섯 번째, 복지부 과기부 일용컵 안 써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끝으로 여의도 통째로 신도시급 재개발, 아파트 35층 제한 푼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파도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몫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민족시인 이육사의 청포도란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데요. 조국을 빼앗긴 아픔을 이런 계절적인 이벤트에 담아서 민족의 어떤 강인함, 또 조국을 향한 조국의 이런 게 잘 담겨진 시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용산구 서부이촌동 재건축 속도 낸다,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그러니까 이촌 2동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용산구는 서울시의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3곳 중의 하나인 이촌 1구역 지정, 또 정비계획안 위반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촌 1구역은 용산역 철도 정비청 부지 남서쪽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로서 건물 110개 등 가운데 준공이 20년에서 40년이 된 노후 건물이 107개 동에 달합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이촌 1구역의 상업시설이 입주하도록 토지 용도를 상향하고 또 임대주택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859가구가 지어질 예정인데 총 8개의 동으로 구성된 단지에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 620가구, 전용 면적 60에서 85평방미터 239가구가 들어섭니다. 또 어린이집과 청소년 문화수련시설, 체육시설을 한데 모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새로 생깁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해 초 추진위원으로부터 정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선 뒤에 관련 부서, 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지난달 구의회 의견 청취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문체부 호텔 위생평가 수시로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별 4세에서 5개 4, 5성급 호텔은 연중 수시로 암행평가를 받게 됩니다. 호텔 등급을 매기는 평가단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손님으로 머물면서 서비스와 위생 안전 수준을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암행평가는 호텔에서 처음 등급 심사를 받을 때나 또 3년 유효기간이 지나 재평가할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고 평소에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호텔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170여 곳에 달하는 4, 5성급 호텔은 등급 요유기간인 3년 동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1회 이상 암행평가가 실시됩니다. 이 밖에 900곳에 달하는 1급에서 3급 호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이나 안전 관련 지적을 받은 곳이 불시 평가 대상입니다. 뉴스타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영화나 소설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사랑인데요. 사회 속 현대인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아닌 것조차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재미있는 것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나 화가 날 때만 스트레스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놓고 당첨 날까지, 추첨 날까지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고, 주문한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 새 집이나 새 차를 장만하고 구입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의 평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평정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은 이래저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니까요.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해질 수도 따라 높아지니까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생방송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